안녕하세요. 저는 황현지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 양강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 당에서 높은 자리를 맡고 계셔서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꽤 부유하게 살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더 크고 식탁에는 더 많은 음식이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책과 음악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언어와 문화에 대해 굉장히 매료되었어요. 부모님께서 다녀오신 여행 이야기와 외국인과의 드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그려냈어요. 활기찬 색깔, 다양한 사람들, 끝없는 가능성으로 가득한 세상 말이에요. 저는 자주 저 자신이 그 먼 나라들로 여행을 떠나 다양한 언어를 말하고 새로운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비교적 편안했지만 주변의 모든 것은 엄격하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아름다웠습니다. 산속에 자리 잡고 맑은 시냇물과 무성한 숲이 있었지만 금박을 입힌 새장 같았어요. 우리를 감시하는 눈들이 항상 있어서 우리는 규칙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을 통제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입을 수 있는 옷까지도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사슬에서 벗어나 국경 너머의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부모님은 저희 꿈을 이해하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언어에 대한 제 열정을 이해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교육이 어느 정도 자유를 얻는 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공부에 몰두했어요. 특히 영어와 중국어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몇 시간이고 반복해서 연습하며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제 꿈은 승무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며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과 문화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우리 작은 거실에 앉아 있었을 때였어요. 깜빡거리는 흑백 텔레비전이 부드러운 빛을 주변에 비추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바쁘셨고 아버지는 당 회의에 가셨어요. 집에 혼자 있는 드문 순간이었어요. 한정된 채널을 넘기다 어떤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승무원들에 관한 프로그램이었죠. 화면에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우아한 여성들이 비행기에서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여러 나라의 여행객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친절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어요. 저녁 먹으러 오라는 말씀이셨죠. 하지만 저는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유니폼을 입고 구름 위로 날아다니며 다양한 언어로 승객들과 대화하는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꿈은 너무 생생하고 현실적이어서 거의 만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저는 반드시 승무원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긴장한 채로 부모님께 제 꿈을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부모님은 지지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현지야, 너는 항상 언어에 열정적이었잖니. 이게 너의 기술을 사용하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라.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직업이야. 우리가 너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날부터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어요. 영어와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승무원에게 언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거울 앞에서 승객들과 대화하는 상상을 하며 연습했어요. 다양한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첫 번째 단계는 평양외국어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북한에서 언어를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곳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경쟁이 치열했고 최고 학생들만이 합격했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교과서를 들여다보며 언어 실력을 갈고 닦았죠. 지원할 때가 되었을 때 저는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지원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죠. 그 몇 주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어느 날 아침 편지가 도착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봉투를 찢었을 때요. 거의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합격했어요. 편지를 흔들며 부모님께 달려갔어요. 부모님은 저를 꽉 껴안으셨어요. 자랑스러운 얼굴로 웃으시면서요. 해냈구나, 현지야.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는 눈에 기쁨의 눈물을 가득 담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덧붙이셨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계속 열심히 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대학 생활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저는 공부에 전념했어요. 성공하고 싶었으니까요. 교수님들도 제 헌신과 열정에 감동하셨어요. 저는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각자 자신의 꿈과 포부를 가진 친구들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고 팁과 격려를 나눴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제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어요. 언어 실력도 향상되었고 꿈을 이루기 위한 명확한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아래에서 느껴지는 설렘, 이륙할 때의 공기, 새로운 사람들과 장소를 만나는 기쁨을 거의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저녁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깊은 결의감이 느껴졌어요. 앞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꿈이 손에 닿을 듯 가까웠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예요. 제 꿈이 이렇게 가까워질 줄은 몰랐어요. 평양외국어대학교에서 저는 특히 중국어 공부에 뛰어났어요. 교수님들도 제 언어 능력을 칭찬해 주셨고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미소와 격려의 말이 가득했어요. 저는 매 순간 열심히 공부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발짝씩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최종 면접 날이 다가왔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을 느꼈죠. 평양의 웅장한 건물에서 면접이 열렸는데 김일성과 김정일의 큰 초상화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면접실에 들어섰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5명의 면접관들이 모두 엄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 가족, 학업 그리고 왜 승무원이 되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언어와 문화에 대한 열정을 중심으로 말했죠. 그런데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높은 외모 기준을 고려했을 때 당신이 이 직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저는 제 언어 능력과 헌신이 저를 강력한 후보로 만든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대표하고 다른 나라와의 연결을 돕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 면접관이 다른 면접관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외모 때문에 탈락시키려는 건가? 그런데 면접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의 언어 능력은 인상적이고 당신의 가족이 당에 기여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당신은 합격입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해냈어요. 저는 승무원이 될 수 있었어요. 훈련은 즉시 시작됐어요. 우리는 안전 절차, 고객 서비스, 그리고 항상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어요. 훈련은 힘들었지만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드디어 첫 비행 날이 왔어요. 긴장과 흥분이 교차했죠. 선배 승무원 지연 언니가 제 멘토가 되었어요. 그녀는 친절하고 따뜻하며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녀는 또한 김정은의 비행에 대해서도 은밀히 경고했어요. 그 비행에서는 분위기가 항상 긴장되고 두려웠거든요. 그 비행 중 하나에서 저는 김정은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느꼈어요. 그는 경호원들과 그의 기쁨조 여성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분위기는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모든 움직임, 모든 말이 주시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그를 불쾌하게 만드는 결과를 알고 있었죠. 저는 지연 언니가 종종 오랜 시간 동안 호출되는 것을 보았어요.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저에게 속삭였어요. 현지야, 조심해. 김정은은 부적절한 요구를 해. 그건 단지 음료와 식사를 제공하는 게 아니야. 그 이상이야. 그가 너를 마음에 들어하면 도망칠 길이 없어. 그녀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우리가 직면한 위험의 진정한 범위를 깨달았어요. 우리의 기술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재자의 마음에 달려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젊은 기쁨조 여성이 김정은의 사적인 공간으로 호출됐어요. 몇 시간 후 그녀는 창백하고 텅 빈 눈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지연 언니에게 심각한 대장염을 앓고 있지만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속삭였어요. 그 여성이 쓰러지자 비행기 안은 혼란에 빠졌어요. 승객들과 승무원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어요. 김정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당장 그녀를 치워. 라고 소리쳤어요. 모든 걸 망치고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채찍처럼 모든 사람에게 휘둘렀어요. 지연 선배님과 저는 그 여성을 비행기 안에 조용한 곳으로 옮겼지만 이미 상황은 엉망이었어요. 남은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일을 하려고 애썼지만 손이 떨렸어요.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되었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되었죠. 착륙하자마자 저는 보안 요원들에게 바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별말 없이 저를 데려가야 한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좋게 끝날 리 없다는 걸 알았죠. 지연 선배님은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눈에서도 두려움이 보였어요. 저는 작은 어두운 방에 남겨졌고 몇 시간 동안 혼자 있었어요. 마침내 엄격한 얼굴을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비행 중 질서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은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당신은 업무에서 해고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더 이상 승무원이 될 자격이 없어요. 마치 발밑에 땅이 꺼진 것 같았어요. 세계를 여행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싶었던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부모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두려웠어요. 부모님은 항상 저를 자랑스러워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화를 내시고 실망하실 줄 알았는데 대신 저를 꽉 껴안아 주셨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현지야.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한 걸 알아. 부모님의 지원은 제게 생명의 줄과 같았어요. 미래를 생각할 힘을 주었죠. 비록 불확실해 보이긴 했지만요. 북한에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는요. 탈북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저는 탈북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그것만이 제 삶을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짐을 싸면서 두려움과 흥분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었죠. 작은 방에 앉아 무너진 꿈의 무게에 짓눌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승무원 일을 잃은 굴욕과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린 두려움이 거의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둠 속에서도 부모님의 변함없는 지지가 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새로운 길을 찾고 꿈을 계속 꾸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김정은의 억압적인 체제 아래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저는 북한의 가혹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두려움과 무리한 요구 그리고 제가 목격한 고통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이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탈출해야 했습니다. 남한으로 탈출하는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가족, 친구들, 집을 떠나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 자유와 기회의 삶을 위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저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정은 위험했습니다. 당국의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한 생각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마침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저는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몇몇 친절한 낯선 사람들의 도움으로 남한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것 같았습니다. 활기찬 도시는 에너지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새 출발은 쉽지 않았습니다. 살 곳을 찾고 생활비를 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중국어에 능숙했지만 일상 대화에서 한국어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내고 싶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구하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와 문화에 대한 열정이 저를 한 언어학교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강사직에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가 주저했지만 제 능력과 이야기에 감명받았습니다.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저희 새로운 목적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하고 그들이 새로운 단어와 구절을 배울 때 빛나는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학생들은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넘쳤고 저는 그들에게 제 지식을 나누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제 학생 중 한 명인 민지는 특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언어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세계를 여행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호기심을 보면서 제 자신의 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녀와 연결된 느낌을 받았고 지연 언니가 저희 멘토였던 것처럼 저도 민지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다른 문화와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 꿈을 다시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른 방식이었지만 그만큼 보람찼습니다. 새로운 삶에 정착하면서 나만을 더 이상 적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회와 성장을 위한 장소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했으며 사회는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두려움과 억압은 서서히 사라지고 희망과 결단력으로 채워졌습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제가 갈망하던 자유를 만끽하고 두려움 없이 꿈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제 여정은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더 끈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꿈을 잃어버린 소녀가 아닌 새로운 꿈을 찾은 여성이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부모님 생각, 떠나온 삶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움이 컸지만 부모님이 저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추구할 힘을 주셨고 저만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 안정되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하며 영감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항상 희망이 있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여정은 도전으로 가득 찼지만 성장과 변화를 위한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고 희망과 기회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 자신만의 강인함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여정을 돌아보며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억압적인 북한 환경에서 나만의 자유로 저는 꿈을 재건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 속에서 새로운 삶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민지가 저에게 남한에 오게 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 과거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북한에서의 삶, 비행 승무원이 되기 위한 제 꿈, 그리고 제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제 이야기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경험에 감동받았고 제 회복력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강렬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여정이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저를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큰 장애물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찾은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이제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열정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다양한 국가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문화 교류 행사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는 큰 인기를 끌었고 학생들의 눈에는 기쁨과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때 꿈꿨던 세계를 그들에게 작게나마 가져다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긴 수업이 끝난 후 지연 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도 북한을 탈출해 지금은 남한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움과 천천히 삶을 재건하고 있는 이야기를 적어 보냈습니다. 그녀의 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가 안전하고 자신의 길을 찾고 있다는 사실에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지연 언니의 편지는 연결과 지원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북한 이탈 주민 지원 그룹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그룹은 빠르게 성장했고 우리 모두에게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었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찾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일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제 여정은 인간 정신의 회복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꿈을 다시 세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수업 앞에 서서 학생들이 활발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제 여정이 완성되었습니다. 억압, 상실, 두려움을 겪었지만 힘과 희망, 새로운 시작을 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 이야기는 단순히 탈출과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통해 힘을 얻는 이야기였습니다. 꿈을 다시 꾸는 용기와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결심을 하며